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 사실 논리학이라고 하면 벌써부터 좀 딱딱하고 지루하게 들리시죠? 에이, 걱정 마세요. 오늘은 이 추상적인 이론을 우리 일상 속으로 쏙 가져와서 아주 재미있고 실용적인 논리 훈련장으로 만들어 볼 겁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번에 꿰뚫어보는 엑스레이 렌즈 장착하실 준비 되셨나요? 우리가 매일 평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고 스마트폰 스크롤을 내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결함 있는 논리들의 폭격을 맞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해설의 핵심 과제는 이겁니다. 우리 일상 곳곳에 지뢰처럼 숨겨진 이 논리적 함정들을 미리 싹 파악해서 누군가의 교묘한 말장난에 절대 휘둘리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볼 로드맵을 짚어볼까요? 1번, 일상 속 논리 함정부터 시작해서 2번,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 3번, 논점 일탈, 4번, 잘못된 전제, 그리고 마지막 5번, 논리적 사고의 힘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1장, 일상 속 논리 함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원본 자료에 나오는 사례들을 일종의 미니 퀴즈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의 논리적 직관을 테스트해볼 아주 좋은 기회니까요. 시작하기 전에 비형식적 오류가 도대체 뭔지 짧게 짚고 가죠. 쉽게 말해서 이건 주장의 내용이 맞냐 틀리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조, 즉 논리의 뼈대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을 엉뚱한 데다 꽂아놓은 거랑 똑같은 거죠. 다음은 2장, 감정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이건 논리가 우리의 뇌, 즉 이성을 쏙 피해가서 곧바로 심장이나 두려움을 찌르는 아주 교묘한 함정들이에요. 원문에서 꼽은 세 가지 대표적인 감정의 덫입니다. 연민의 호소, 힘의 호소, 그리고 군중의 호소. 이름만 딱 들어도 벌써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첫 번째 상황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제가 과속을 한 건 맞는데요. 근데 여기서 딱지를 끊으시면 제 아픈 아내의 수술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 논리 대체 어디가 잘못된 걸까요? 물론 상황 자체는 진짜 너무 안타깝지만 철저히 논리적으로만 한번 봐주세요.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연민의 호소입니다. 이 운전자는 과속이라는 명백한 팩트를 다루는 대신에 동정심을 콕 자극해서 그 사실 자체를 우회하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아내의 수술비 문제, 정말 안타깝죠. 하지만 그건 과속딱지 발부의 정당성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적인 자료에서 가져온 시나리오입니다. 과거 나치 기관지에서 독자들한테 보낸 통지문의 일부인데요. 우리 신문은 여러분의 지지를 받을 만합니다. 구독을 취소해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방금 이 문장 어떤 숨은 함정이 있을까요? 이건 진짜 논리적 주장의 탈을 쓴 명백한 협박입니다. 이른바 힘의 호소죠. 신문이 왜 훌륭한지, 왜 읽어야 하는지 합리적인 이유를 대는 게 아니라 너 이거 취소하면 불이익 받을 거야 하고 공포심을 조장해서 결론을 강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정의 덫을 무사히 통과하셨으니 3장으로 가볼까요? 3장, 논점 1차례 오류입니다. 이건 여러분의 시선을 진짜 문제에서 아예 다른 곳으로 확 돌려버리도록 설계된 시선 분산 기술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해볼 세 가지 시선 분산 기술들은 이렇습니다. 허수아비 오류, 훈제청어, 그리고 인신공격. 대화 중에 누군가 이 기술을 훅 치고 들어오면 논점이 흐려지기 십상이죠. 이 두 주장을 한번 쓱 비교해 보세요. 왼쪽이 원래 주장입니다. 만 9세부터 성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누군가 이렇게 받아칩니다. 뭐? 9살짜리 애들한테 성생활을 하라고 부추기다니? 와, 원래 주장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터무니없이 왜곡될 수 있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허수아비 오류입니다. 상대방의 진짜 주장 대신에 자기가 공격하기 딱 좋게 막 과장하고 비틀어버린 가짜 주장, 즉 허수아비를 떡하니 세워놓고 그걸 때리는 거예요. 아니, 어떤 주제에 대해 교육을 하자는 거랑 그 행동을 장려하자는 건 논리적으로 아예 차원이 다른 얘기잖아요. 그쵸? 이번엔 텍스트에 등장하는 어느 언론사 사장의 탈세 수사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우린 철저하게 논리학 교과서의 관점에서 중립적으로 한번 볼게요. 나에 대한 탈세 수사는 불공정하다. 교통경찰이 위반자 중 일부만 잡는 게 공정한가? 게다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언론사가 어디 있겠나? 자, 여러분, 화자가 방금 어떤 속임수를 썼을까요? 네,
방금 사장님은 아주 커다란 훈제 청어를 휙 던졌습니다. 자기가 진짜 탈세를 했냐 안 했냐 이 핵심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에 갑자기 교통경찰 공정성 얘기, 언론계 전체 관행 얘기로 싹 화제를 돌려버렸죠. 마치 사냥개들 코를 헷갈리게 하려고 냄새 지독한 훈제 청어를 던져서 진짜 논점에서 우리 시선을 완전히 딴 데로 돌리려는 전술입니다. 어느덧 우리 논리훈련장의 마지막 코스네요. 사장, 잘못된 전제의 오류입니다. 앞선 함정들과는 다르게 이건 아예 토론의 첫 단추부터가 잘못 끼워진 케이스예요. 기본 전지 자체가 처음부터 조작되어 있다는 거죠. 극단적인 두 가지 주장을 살펴볼까요? 우리 군의 이라크 파병에 찬성해라. 반대? 그럼 넌 내국노야. 자, 여러분께 딱 이 두 가지 선택지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왠지 모르게 찝찝하고 꽉 막힌 느낌이 들지 않으시나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논리 구조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사실 제3의 아주 합리적인 선택지가 멀쩡히 존재하는데도 그걸 완벽하게 숨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그릇된 이분법이라고 부릅니다. 파병에 반대하면서도 얼마든지 나라를 사랑하는 수많은 방식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런데도 극단적인 흑백 논리로 사람을 옴짝달싹 못하게 압박해서 한쪽을 강요하는 조작된 전제인 거죠. 교묘한 전제 조작의 또 다른 예시 하나만 더 볼까요? 평생 알바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누가 이렇게 묻습니다. 너 요즘도 계속 그 알바하고 있어? 그래서 아니 라고 했더니 아 그럼 지금은 알바 그만뒀구나 하고 멋대로 결론을 내립니다. 진짜 난감하겠죠? 이 함정의 정체는 복합 질문입니다. 너 예전에 알바 한 적 있어? 라는 질문이랑 지금도 하고 있어? 라는 완전히 다른 두 질문을 그냥 하나로 합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심코 아니 라고 대답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네, 저 과거에 알바 했었습니다 라는 잘못된 전제를 떡하니 인정해버리게 되는 덫에 걸리는 거죠. 진짜 교묘하게 조작된 전제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일상에 숨겨진 다양한 논리적 지뢰밭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마지막 섹션 5장 논리적 사고의 힘으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런 개념들을 마스터해야 할까요? 단순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질,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원본 자료가 우리에게 남기는 핵심적인 교훈은 딱 3단계로 요약됩니다. 첫째, 남의 주장과 내 생각을 주의 깊게 관찰할 것. 둘째, 그 말의 뼈대인 논리적 구조를 정확히 식별해낼 것. 셋째, 누군가 파놓은 흑백 논리에 갇히지 말고 시야를 쫙 넓혀서 모든 가능한 선택지를 바라볼 것. 이렇게 꼼꼼하게 관찰하고 생각해야만 우리가 누군가의 교묘한 조종에 넘어가 형편없는 선택을 내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의 마지막은 이 자료가 던지는 아주 묵직한 질문 하나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짜 건전한 논리를 바탕으로 여러분만의 떳떳한 선택을 내리고 계신가요? 아니면 혹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그럴싸한 그릇된 이분법의 환상 속에서 뻔한 함정에 빠져 계신 건 아닐까요? 내일 아침 당장 마주칠 수많은 정보 속에서 오늘 함께 장착한 이 논리적 렌즈를 꼭 한번 꺼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짚어드린 오늘의 해설이었습니다.